이기적 유전자의 빈. 학교 수업 때문에 접한 도서 제목은 하도 많이 들어봐서 익숙했지만 동시에 어려운 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걱정 한가득 안고 시작함. 중학생 때 배웠던 유전 체계에 관한 내용을 보고 뭐 하는 거 하면서 약간의 반가움도 느꼈지만 결론은 역시 어려운 책이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도킨스가 책을 통해 정답을 제시했다기보단 하나의 학설을 펼쳤다 생각하고 읽으면 더 편해질 듯 싶다. 정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더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 1.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을 보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도킨스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강조하는 건 이 책은 어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진술을 늘어놓은 거라는 것. 말 그대로 사람의 혼체가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걸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거는 대충 도덕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로 태클 걸지 말아라라는 말 같음. 그리고 도킨스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으니 이 이기적 유전자에게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 보자고, 그러면 유전자의 의도를 뒤집을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도킨스 생각이 대충 보이긴 한다.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완벽한 이해를 위해 끝까지 읽어보자. 겉보기에 이타적인 행위는 실제로는 이기주의의 둔갑이다. 이기적, 이타적 행동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어미가 새끼를 위해 희생하는 현상은 단순히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번식을 위한,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기성의 기본 단위는 종, 집단, 개체가 아닌 유전자라고 말한다. 자기 복제자. 여기선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된 정말 태초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대폭발 이후 생겨난 원자들이 결합해 안정한 분자가 형성되고 우연히 자기 복제가 가능한 분자가 만들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변종도 생겼다. 이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중딩 때 배웠던 거 새록새록 기억남. 키읔키읔키읔. 여기서부터 중요한 생존 기계라는 말이 등장한다. 설명한 것처럼 자기 복제 자유전자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을 축조한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다라고 주장함. 인간은 유전자의 번식을 위해 만들어진 생존 기계라는 것. 좀 충격이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때부터 흥미가 생겼던 것 같음. 3. 불멸의 코일. 유전자 특성, 인간 구성하는 염색체, 이런 재미없는 얘기함. 결국 여기서도 이런저런 설명을 기반으로 우리는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이고 유전자는 영원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돕는 의무를 다하면 폐기된다 라는 의견을 주장함. 그리고 아까 챕터 1에서 했던 얘기, 유전자가 이기주의의 기본 단위이다. 무성생식으로 자기의 정확한 사본을 만들 수 있는데 왜 대부분의 생존 기계는 유성생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흥미로웠다. 4. 유전자 기계. 유전자 역시 인형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뿐이다. 여러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음. 그래서 여태 말해왔던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데, 의식에 관한 얘기도 한다. 의식이란 생존 기계가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뇌는 생존 기계의 일상생활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도 있다. 또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다. 생존 기계와 신경계를 조립하는 방법을 지시함으로써 유전자는 생존 기계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신경계다. 유전자는 1차적 정책 수립자이며 뇌는 집행자다. 그러나 뇌가 발달함에 따라 더 많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대충 정리하자면 유전자가 번식을 위해 생존 기계를 만들었지만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의식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인 것 같다. 하지만 생존 기계와 그의 뇌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므로 여기서 유전자가 생존 기계의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정도? 잘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의사소통, 특별한 종류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언급한다. 여러 동물들은 수많은 동작으로 다른 생존 기계의 행동에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 자기 유전자의 번영을 증진시킨다. 병아리가 삐약거리는 행위를 예로 들어 삐약거리는 행위가 병아리와 어미 모두에게 자연 선택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미에서 상호 이익을 위하여 진화했다고 말했다. 5. 공격 -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진화의 관점에서 이의 충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한 생존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아이 또는 가까운 친척이 아닌 다른 생존 기계는 바위나 냇물이나 한 조각의 먹이 같은 환경의 일부다. 그것은 방해물일 수도 있고 이용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위나 냇물과 다른 점은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또한 미래를 책임질 불멸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생존 기계이며 그 유전자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선택은 환경을 가장 잘 이용하도록 자기의 생존 기계를 제어하는 유전자를 선호한다. 이것은 다른 생존 기계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생존 기계가 싸우는 행위들도 모두 자신의 유전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하지만 동물들이 동종의 경쟁자를 죽이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눈앞의 경쟁자를 없애는 것이 다른 경쟁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만을 하도록 철저히 계산해서 행동하는 것. 6. 유전자의 행동 방식.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은 유전자 풀 속의 그 수를 늘리는 것.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장소인 몸에 프로그램 짜 넣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챕터 6의 핵심은 유전자가 남의 몸에 있는 자신의 복사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보이겠지만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거라고 말한다. 알비노 유전자로 예를 들자면 알비노 유전자가 그것을 가진 한 몸이 다른 10명의 알비노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이타주의자가 죽더라도 유전자 풀 속의 알비노 유전자 수가 증가해 그 죽음이 보상되기 때문에 결국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의 시작은 이기주의이다. 친족관계 사이의 근연도를 설명하면서 부모의 자식 돌보기가 혈연 이타주의의 특수한 예에 불과하다. 근데 유전적 유사성이 거의 없는 종을 돕는 사례는 어찌 설명할 거냐? 그건 위험에 처한 무린의 구성원을 돕기 위해 프로그래밍된 규칙이 잘못 사용된 것. 자기 구성원에 대한 정의와 비슷하게 보이는 물체가 있으면 돕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무리의 구성원 수면 가까이에서 숨을 못 쉬고 허우적대는 물체인 것. 7. 가족계획. 새로운 개체를 출산할 것인가 출산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할 때 생존 기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키울 수 있는 수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손자를 많이 가질 수 없고 그들의 유전자가 장래 세대에게 이어지기 어렵다. 자연 선택은 한정된 자원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끼 수를 조절한다. 하지만 현대 문명인들에게는 가족의 크기가 개개의 부모가 조달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에 제한되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해당 부부를 제외한 다른 개체들 국가가 개입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 영역과 번식 면허. 낙오자들은 번식을 위한 허가증을 놓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번식 행위를 보류한다. 영역 소유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낙오자가 그 영역을 입수하여 번식할 기회가 돌아온다. 만일 낙오자가 이 방법으로 영역의 후계자로 정작할 가능성이 투쟁에 의해 영역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보다 크다면 비록 적은 에너지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는 싸움에 허비하기보다는 영역 소유자 중에서 누군가 죽기를 기대하며 대기하는 편이 이기적 개체로서 유리할 것. 8. 세대 간의 전쟁. 편애. 어미의 이타적 행동. 어머니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유전적 근연도가 같다. 따라서 유전적인 배경만 따진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편애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실제로 편애한다면 그것은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대 수명의 차이 때문이다. 어머니는 자기가 가진 자원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 이기적인 새끼. 자식들은 실제 이상으로 배고픈 척하거나 어리광을 부리거나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등 부모를 속이려고 할 것이다. 이들도 유전자 보존이라는 목적을 가진 생존 기계이기 때문에 자식은 속이는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진위는 자식에게 사기 행위를 하게 하는 경향을 가진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 인간의 윤리에 대한 교훈을 도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9. 암수의 전쟁. 암컷의 전략. 첫 번째,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 수컷에게 집을 짓도록 요구한다든가 새끼와 비슷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수컷에게 먹이를 받아먹음. 마이너스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는 데 유리함. 두 번째,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 살아남는 데 유리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수컷과 교미의 자신의 유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 암수의 차이.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교미하는 경향이 강하다. 암컷은 한정된 수의 난자를 비교적 느린 속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수컷과 교미를 많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한편 수컷은 매일 막대한 수의 정자를 만들 수 있으므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많은 교미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내 등 위에 올라탈 테니. 동물이 무리를 지어 함께 산다면 그들 유전자는 그들이 투입한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하이에나 한 무리는 한 마리가 잡을 때보다 훨씬 큰 먹이를 잡을 수 있다. 물론 먹이를 나누어야 하지만 떼지어 사냥하는 것은 개개의 이기적 개체에게 유리하다. 사회성 곤충. 책에서 가미가제 꿀벌의 사회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왕과 일꾼으로 나뉘어 분업 체계를 이루는 모습이 외관상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기적 개체가 모인 무리인 것. 그리고 이런 곤충의 사회성으로부터 호혜적 이타주의를 얘기할 수 있음. 호혜적 이타주의. 다른 종의 개체와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상리공생이라고 한다. 다른 종의 개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때로는 서로 큰 이익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진화적으로 안정한 상호협력 전략이 얻어질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능력과 개체 식별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11. 민- 새로운 복제자. 도킨스의 견해가 정리되는 장인 것 같다. 인간이라는 종을 특수한 존재로 보는 근거를 밈으로 제시하고 있음. 밈이 뭐냐? 새롭게 등장한 자기 복제자에게도 이름이 필요한데 모방의 단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밈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것을 진유전자가 유사한 발음으로 만들기 위해 줄여서 밈이 된 것. 예를 들자면 종교, 독신주의, 국가를 이루고 사는 형태 모두 밈으로 볼 수 있겠다. 인간의 특이성은 문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진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하다. 그래서 새로운 복제자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런 밈들도 일종의 경쟁을 한다. 종교, 음악 등의 생물학적인 생존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이들에게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생존 가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일단 유전자가 재빠른 모방 능력을 가진 뇌를 그 생존 기계에게 만들어주면 밈은 자동적으로 세력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에 희망사항이라며 하는 얘기.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우리를 교화시킨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 5-6장 MITOGNICITY 5장 공격-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다른 생존 기계는 환경의 일부. P154. 같은 종의 생존 기계끼리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유 같은 종의 반은 잠재적 교미 상대이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개체이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된다. P155 동종의 경쟁자를 죽이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익과 동시에 손실이 따른다는 게임 이론과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P158 메이너드 스미스가 소개하는 중요한 개념.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는 해밀턴과 메가더에게서 따왔음. 전략이라는 것은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 방침이다. P163 인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정을 맺거나 공모를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안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개인 모두가 의식적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그 협정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 자기의 장기적 이익에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P169 소모전에서는 내가 포기하려는 것을 상대가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무표정한 얼굴, 즉 포커페이스가 진화하는 것이다. 비대칭적 싸움. P184 유전자 풀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유전자들의 세트가 될 것이며 이는 어떠한 새로운 유전자도 침입할 수 없는 유전자 풀로 정의된다. 진보를 향한 진화는 꾸준히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한 안정기에서 다음 안정기로 불연속적인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P185 하나의 이기적 유전자를 위해 다른 여러 개의 몸이 충성을 다한다. 6장. 유전자의 행동 방식.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주의. P189 이기적 유전자의 목적 유전자 풀 속의 그 수를 늘리는 것이다. 유전자가 남의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신의 복사본을 도울 수 있다. 이것은 개체의 이타주의로 나타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P193 개체군 전체에서는 드물더라도 어떤 가족 내에서는 흔히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점이다. P194 근연도 두 사람의 혈연자가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 부모와 자식 간의 근연도는 언제나 반드시 12이다. P196 8총과는 이타적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가는 행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혈연 선택. P199 혈연 선택은 절대로 집단 선택의 특수한 예가 아니다. 그것은 유전자 선택의 특수한 결과다. 유전적으로 말해 부모의 자식 돌보기와 형제자매의 이타주의가 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똑같다. 즉, 두 경우 모두 이타적 행동을 받는 개체의 체내에 그 이타적 유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큰 것이다. P201 이타적 행동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타적 행동을 하는 개체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가 수혜자의 순이익에 그 근연도를 곱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이타적 행동 개체 위험도 수혜자 순이익 X 근연도. P216 자연계에서는 유전적 혈연관계만 고려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개체 이기주의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P218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진히 자식을 돌본다. 부모가 자식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나이 능숙. 자식이 부모보다 기대 수명이 긴 종에서 자식의 이타주의 유전자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